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재활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원식여외과 남둘러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왜 장골근 훈련을 할까입니다. 해당 내용도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서 주제로 정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꼭 보시고 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알고 해주시면은 목적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니까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장골근 훈련이라고 하는데 근육 이름이 있고 이제 훈련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의 실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운동 명칭은 장골근 우세 활성화 곡소 협응 훈련, 이렇게 좀 길게 붙거든요.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장골근 훈련 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장골근만 훈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고관절을 움직이거든요. 이때 장골근을 우세 활성화, 결국 우세 활성화라는 말이 뭐냐면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처럼 써서 국소, 소위 말하는 안쪽 편에 속에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근육들을 협응 훈련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쓰는 훈련을 한다예요. 장골근을 주인공처럼 쓰는 다 같이 쓰는 훈련입니다. 인 거죠. 결국 그러면 다 같이 쓰는 훈련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조건값들을 다 맞춰서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좀 힘드시니까 좀 근육 하나만 가지고 조금 왜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게끔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부학적인 그림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을 앞에서 봤을 때의 그림이에요. 결국 까만색에 해당되는 게 뼈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근육입니다. 옆 보시면은 척추뼈가 있고 골반뼈 가운데 천골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장골이 있고, 이게 골반 전체 뼈예요. 그래서 장골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고관절이 있고 소켓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온 대전자가 있고 조그맣게 튀어나온 소전자가 있어요. 결국 빨간색에 해당되는 근육 이름이 장골근이에요. 그래서 장골능 쪽부터 해가지고 그 고관절을 거쳐서 앞쪽에서 덮으면서 소전자를 지나서 덮으면서 안에서 이렇게 돌아서 뒤로 들어갑니다. 앞에 붙지 않아요. 뒤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되는 근섬유도 아래쪽 고관절 부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착되는 위치가 달라요. 부착되는 위치는 골반이 아닌 척추뼈입니다. 네, 척추뼈에 부착되고요. 그래서 빨간색에 대한 장골근은 하나의 관절이죠. 고관절에 대해서만 일단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요근 같은 경우는 척추뼈에도 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관절과 척추 분절까지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골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원조인트 머슬이다. 그 다음에 대요근 같은 경우는 투조인트 머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육이 부착되는 지점도 틀리고 인접되는 포함되는 관절도 개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는 이 근육을 과거에는 장요근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같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 역할이 틀리다 보니까 따로 떼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골근으로 뗐고 하나는 대요근으로 떼버렸어요. 그래서 대요근 따로, 장골근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골근에 대한 해부학적인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장골근, 대요근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하실 때도 용어를 가지고 검색하시면 도움이 꽤 많이 되겠죠. 그런데 장골근을 보면 특징이에요. 사이즈가 커요. 생각보다 작은 근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기가 크다는 소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이 많다예요. 그럼 어떤 하는 일이 많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근육들도 사이즈가 큰데 그 속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 섬유가 구성되어 있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타입 1 1형 섬유와 타입 2 2형 섬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섬유의 비율이 5대5예요. 반반입니다. 반반. 결국 사이즈가 큰데 반이 타입 1 섬유네, 또 반은 또 타입 2 섬유네. 이게 뭐냐면 둘 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 1형 섬유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관절을 탄탄하게 좀 잡아주는 역할로 조금 치중되어 있는 섬유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관절에 대해서 관절이 빠지지 않게 하는 형태의 안정화에 대한 근육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만 하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형 섬유도 있죠. 우리가 인체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때 고관절을 구부리거든요. 강력한 고관절 굴곡근이에요. 제일 힘센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힘센 근육. 예, 그래서 순수하게 고관절을 구부릴 때 제일 힘센 근육이 또 장골근입니다. 물론 대요근도 역할을 하겠죠. 일단 장골근은 단관절에 대한 근육이기 때문에 일단 고관절 굴곡근 중에서 제일 힘센 근육. 그럼과 동시에 고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안정화시키는 근육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이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장골근이라는 근육이 관리를 안 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앉아있는 시간 많고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장골근 자체가 약간 퇴화됩니다.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둘 다 좀 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관절 안정화에 대한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관절 불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이 흔들흔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고관절에서 소리 나요. 내지는 저 고관절 찝혀요. 구부릴 때 뭔가 통증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 기능적인 용어로 하면은 대퇴정방 활주증후군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고관절 소리는 스냅핑 힙 신드롬 이렇게 붙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진단명이 또 붙는 겁니다. 근데 현상적으로는 저 찝혀요. 저 소리 나요. 이런 되게 단순한 형태의 증상들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강력한 고관절 굴곡근인데 강력한데 강력한 일을 못하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근육을 대신 써서 고관절을 구부리게 됩니다. 그냥 대신 쓸 수 있어요. 다른 근육을. 그러면 어떤 근육을 대신 쓰냐? 대퇴직근이나 대퇴근막 장근 이런 근육들을 대신 써서 일단 고관절에 대한 굴곡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신 쓰면 대신 썼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신 쓰면은 얘네들 이 근육들은 하는 일이 없느냐는 거죠. 분명히 자기 역할이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이 하나가 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들은 결국 근육통이 생기겠죠.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근육통만 발생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육들이 허벅지 근육들은 앞, 뒤, 좌우, 안쪽, 바깥쪽 다 붙어요. 다 붙으니까 각각의 전면 근육들로 해가지고 짝힘을 만들어서 동작을 계속 효율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효율적인 전략들을 밸런스가 깨진 형태로 쓰게 되면서 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허벅지 근육의 밸런스가 앞, 뒤, 안쪽, 바깥쪽 해가지고 짝힘들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깨지니까 근육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육에 대해서 부착되는 지점이 건이거든요. 건에 스트레스가 가겠죠. 건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관절을 지나서 근육이 부착되는데 결국 움직이다 보면은 밸런스가 깨진 채로 계속 관절을 움직이게 되니까 무릎 관절에서도 관절 중심화라는 게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도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계속 관절이 삐그덕되겠죠. 삐그덕되니까 관절염이 생기겠죠. 기계적인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서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생겨요. 무릎 통증은 뭐 관절에 대해서는 관절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부착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건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무릎 통증 생겼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떠한 근육을 하나를 못 쓰니까 연쇄적으로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그 다음 도미노를 또 쓰러뜨리고 다른 도미노를 또 쓰러뜨리고 이런 형태로 연쇄적으로 몸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냐면 협응이라서 그래요. 같이 쓰거든요. 누가 일을 안 하면 다른 누가 대신 일을 해야 되는 인체의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는 고관절이 아파요 내지는 무릎이 아파요 라고 오셨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골근에 대한 훈련이 실제 원인이 돼버리니까 이 근육을 훈련시키자로 결론을 내버리고 훈련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골근 이거 근육 뭐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뭐 소위 말해서 정말 정답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장골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과 이와 관련된 근육과의 관계들을 지금 쉽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여러 형태로 몸이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 내용을 아시면
소위 말해서 장골근 훈련을 왜 하시는지를 아시게 돼요. 그러면 장골근 훈련 잘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고관절에 대한 근육 하나 훈련 잘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협응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골근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신 많이 일을 했던 근육들이 일을 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의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증가된 스트레스들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통증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아픈 통증은 뭐 다른 곳인데 실제로 운동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곳을 운동시켰더니 증상이 좋아졌어요 하는 게 인체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복잡계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여러 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훈련을 임해 주시면 이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여실히 느끼실 거고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원신경외과 남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